인민지원군의 전선 작전 병력은 이미 국외 군 30개 사단의 38만여 명에 달하고 있었다. 유엔군 쪽 전선부대의 1.72배에 달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동부전선의 유엔군 쪽 병력은 9만여 명인데 인민지원군은 15만여 명으로 유엔군 쪽의 1.66배에 달하고 서부전선은 유엔군 쪽 병력이 13만여 명인데 인민지원군은 23만여 명이어서 유엔군 쪽 병력의 1.76배에 달하고 있었다. 동서양 전선에서 일단 병력면에서 우세를 점하였다. 적후 유격전과 인민지원군의 전역 행동에 직접 협력하기 위하여 중국과 조선 쌍방은 인민지원군 제42군의 2개 대대와 조선인민군의 1개 연합팀이 유격대를 조직하여 11월 중순에 적후인 맹산, 양덕, 성천 구간에 침투하여 유엔군 측의 교통운수선을 파괴하고 교란작전을 펴기로 하였다. 한편 작전 승리를 위하여 후방운수작전을 강화하고 인민지원군이 공급 노선을 개선하여 운수 역량을 보강하기로 하였다. 원래 있던 3개의 후방지원대에 새로 하나의 후방지원대를 더하고 따로 철도병 제1사단을 본국으로부터 조선에 파견하게 하여 철로선의 응급수리를 맡게 하였다. 동시에 각군 공병대대로 희천, 행천동에서 영원, 덕천에 이르는 찾기를 급히 수리하여 식량과 탄약 등 물자의 운송을 원활하게 하였다. 금방 조선에 들어온 동부전선의 제9병단 병력 일부는 구진이 남쪽의 진지를 구축하고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주력부대는 구진이 남서쪽과 동남쪽에 집결하여 장진호 쪽으로 진격해오는 미 해병 1사단 제2연대와 맞붙어 본격적인 전투에 들어갈 작정이었다. 벙더하이는 벌써 11월 8일에 이러한 작전 계획을 마오쩌둥에게 보고했고 마오 주석은 바로 다음날 9일 회신을 보내와 벙더하이의 작전 계획에 동의하였다. 11월과 12월 초까지 1개월 이내에 동서양 전선에서 한두 차례의 공세를 펼 것, 상대의 7, 8개 연대를 무력화시키고 전선을 평양 원산간 철도까지 확대한다면 일단 성공한 것임. 또한 적기의 공습으로 손실된 차량은 소련 차량이 대규모로 공급될 것임. 주의를 이겨낼 의복, 식량, 탄약의 충분한 제공을 위해서 동북군구 주석 가오광에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음. 벙더하이와 마오쩌둥은 거의 매일 전문을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오쩌둥은 한국 전선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11월 13일 아침 8시 30분 부사령관 홍세주, 덩화, 한센추, 부정주의원 두핑 등 지원군 사령부의 수뇌들이 상황실에 도착했다. 38군단장 랑싱추, 39군단장 우신첸, 40군 군단장 원이청, 42군 군단장 우루이인, 66군 정주의원 왕즈펑 등도 참석했다. 벙더하이는 심기가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실로 들어섰고 브리핑에서 지원군 사령부 작전처 부처장 양띠가 사소한 실수로 지도를 잘못 짚자 벌컥 화를 내며 정신 똑바로 차리라오 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어서 작심한 듯 38군단장 량싱추를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량싱추,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봐요.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분명히 적보다 먼저 휘천에 도착하라고 했지? 그래서 적을 섬멸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지. 당신이 그 느린 행동 때문에 휘천을 점령하고 구장 군우리로 진격한다는 작전 계획이 다 틀어졌지 않아? 당신의 실책으로 다 잡은 한국군 678사단의 병력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단 말이야. 뭘 하느라고 그렇게 꿈을 대고 있었어? 그러고도 주력부대라고 할 수 있어? 주력은 무슨 놈의 주력? 39군은 운산에서 미 제1기 병사단을 멋들어지게 공격했잖아. 40군은 온정에서 한국군 6사단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고 그런데도 최정예 부대란 38군이 시간의 목표 지점까지도 오지 못해? 할 말 있으면 한번 말해봐. 량싱추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도 꿀먹은 벙어리다. 여기서 변명을 했다가는 벙더하이의 화가 더 치솟을 판이었다. 벙더하이는 벙더하이대로 계산이 있었다.
전체 앞에서 혼쭐을 내놔야 다음의 저녁에서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에도 회의는 속게되었다. 벙더화이는 인민지원군 수뇌부를 너무 다그치면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를 좀 낮춰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맥아더를 미국이나 유엔에서는 너무 신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과대망상증에 걸려있고 우리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은 거지요. 우리를 깔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허점을 포착할 수 있어요. 만약 치밀한 신중론자가 그들의 우세한 화력과 합치된다면 우리는 아주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대거 조선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아직 모르고 있고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9병단 휘하의 3개군 12개 사단이 노도와 같이 조선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따위 전투기 몇 대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맥아더는 빨리 조선을 점령하고 11월 추수감사절은 병사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쇠개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온정리 전투, 운산 전투에서 망신을 당하자 이제는 12월 크리스마스를 본국에 돌아가서 쇠개해주겠다고 허튼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까요? 미군이 본국에 돌아가서 크리스마스를 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하하하. 모두 합장을 하듯이 아니요라고 대답했고 한바탕 웃음이 터져나왔다. 펑더아이는 참모진들의 사기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말을 계속한다. 저들을 보니까 미 제8군은 청천강을 따라 북상하고 미 제10군단은 장진호 서쪽으로 진격해 오다가 강계 남쪽에 있는 무평리에서 만나서 우리와 조선인민군을 어항 속의 물고기 신세로 만들어서 섬멸하고 중조 국경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에요. 맥아더의 계획은 언제나 그렇지만 아주 환상적이지요. 그러나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단 하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작전 계획만 모두 차질 없이 시행해 준다면 승리는 확신해도 좋아요. 내 생각으로는 서부전선에서는 대관동, 온정, 묘향산, 평남진을 잇는 선까지 적을 끌어들인 후 기습 공격을 시도하고 동부전선에서는 구진리, 장진을 잇는 선까지 유인해서 공격하면 되겠어요. 저들이 만약 오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들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저들이 진격을 멈출 이유가 없지 않아요? 만에 하나 저들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면 돼요. 우리는 늦어도 올해 안으로 한바탕 전투를 벌여 최소한 적의 6, 7개 연대 병력은 괴멸시키고 전선을 평양, 원산선까지 밀고 내려가야 해요. 벙더화이는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얼굴에 자신감이 철철 넘쳐흘렸고 맥아더를 하나의 철없는 아이 대하듯이 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중국 수뇌부는 전면전에 대비하여 박일우에게 부탁하여 조선인민군과 연합하여 유격전을 벌이기로 하였다. 조선인민군 1개 연대와 중국인민지원군 42군 제125사단의 2개 보병대대가 합동으로 유격대를 구성하여 남한 측 후방인 맹산, 양전, 성천 지역에 침투하여 그 지역에 산발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조선인민군과 합동으로 후방 교란 작전을 펴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엔군 측후방에 남아있는 조선인민군 제2, 제5 군단 이하의 11개 사단과 3개 여단은 철원 평야지대 근방에서 유격 활동을 펴서 적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기로 하였다. 장진에 있던 조선인민군 제3군단은 중국인민지원군 제9병단에 배속시켜 연합작전을 펴도록 하였다. 회의가 끝나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유동의 중국지원군 사령부에는 반가운 손님이 한 사람 찾아왔다. 한국군 소장급 리철근 중장이다. 그는 펑더화이를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고 박일호와는 고향 소급 친구이며 리미숙 전사의 아버지이다. 그가 들어서자 사령부 사무실은 웃음과 울음이 범벅되었다. 펑더화이와 박일호는 반가워 소리질렀고 리미숙은 아버지를 보고 울음부터 터뜨렸다. 더구나 이번에 리철근의 무친이 상을 당하여 회령까지 가서 상을 치르고 귀대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리미숙은 더 슬펐다. 자기한테는 연락도 안 한 아버지가 야속하고
자기를 업고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더 크게 울었다. 한참 동안 직성을 푸는 해우가 있고 난 후 리철군과 박예로는 단둘이 대유동 가건물을 나와 작은 냇가로 나왔다. 리철군이 단둘이만의 산책을 제안한 것이었다. 눈개비는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으나 모처럼 날씨는 그다지 춥지 않았다. 리철군이 박예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을 꺼낸다. 자네는 이번 우리의 전쟁을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보다니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 통일을 해야지. 자네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그야 어렵겠지만 지금 조중 연합군이 잘 싸우고 있지 않은가? 내가 보기에는 이번 전쟁은 장기전에 될 것 같네. 미군이 몰리고는 있지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은 자네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대륙에서 장제수군을 돕다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조선에서만은 실패하려 하지 않을 것이네.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가장 성공을 해보았자 전쟁 전의 38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일걸. 아마 중공군도 38선까지만 밀고 내려갈 수 있다면 그대로 만족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큰일이지. 우리는 이 여세를 몰아 조국 통일을 해야 하네. 그랬으면 오죽 좋겠는가만 6.25 조국 통일 전쟁에서 기회를 놓쳤네. 물론 미제만 개입하지 않았다면 목적은 달성하였겠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 미제의 덫에 걸린 것이었어. 그래도 이번에 우리는 어떻든 조국 통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네만 통일이 되어도 문제일세. 그 말이 무시개소리인가? 통일이 되어도 문제라니?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해야지. 남의 힘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뻔하지 않은가? 통일을 못해서 탈이지. 통일만 된다면 우리가 독립국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어려운 일이네. 특히 중국의 힘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참으로 국가의 운명은 풍전등화일세.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중국은 영토의 야육이 있는 나라일세. 중국의 천하일통이니 사회이간이 하는 사상은 국경도 없고 민족의 구별도 없네. 그저 자기 나라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나라로 만드는 것일세. 그런 가먼이설에 말려 들어가면 큰일이 나네. 중국 내 수십 개 소수민족이 다 그렇게 해서 병합이 되었지 않은가? 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안 되었으면 오죽 좋겠나. 그러나 그렇게 될 확률이 10중 8구일세. 미국에 의하여 통일이 된다면 차라리 그들이 군사적인 식민지는 되겠지만 국토는 보존될 것일세. 리철군이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박예로는 자기들이 대화가 너무나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아무도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주위를 한번 살펴본다. 리철군은 말을 계속한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네만 자네나 나나 너무나 중국을 믿고 같은 나라 취급을 했던 것도 큰 잘못이야. 지금 우리의 조국 통일 전쟁이 사실상 중미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은가. 펑더화이와 메가더의 한판 대결이 되어버렸어. 기가 막힐 일이로구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어떻게든 결말은 나겠지. 미국이고 중국이고 다 자기들을 위하여 싸운 것이지 우리를 위하여 싸운 것이 아니네. 그들은 우리에게 투자한 10배 이상을 빼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일세. 생각해보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 귀중한 목숨과 재산을 바치며 싸워주겠나. 북조선은 중국에 감사하고 남조선은 미국에 감사하고 있는 자들이 많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네. 중국이 그렇게 위험한 세력인가? 그렇지. 어느 민족이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하네. 신라가 당나라 세력을 끌어들여 삼국이 다 망해버린 역사를 모르는가? 우리는 그 덕에 삼국 통일을 하지 않았는가? 아닐세. 신라 화랑들의 매국 행위 때문에 고구려 백제는 말할 것도 없이 신라까지 멸망해버렸지. 신라왕도 자기네 점령지의 계림 도독에 임명했었네. 그래도 어떻게 일부라도 차지했지 않은가? 전행이었지. 그때 마침 토번의 송첸 캄포의 군대가 당나라의 주력군을 몰살시켜버리고 말았었네. 그 덕분에 청천강 이남만이라도 겨우 차지할 수 있었어. 그러나 그런 행운이 또 오리라고는 절대 장담할 수 없네. 우리 거대한 고구려 땅,
백제 땅의 만주벌판, 요동반도, 산둥반도, 연해주, 외를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살아남기는 하였네만.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있었네. 듣고 보니 걱정이 되는구먼. 동학혁명 때도 그러네. 전봉준 장군은 조선 간군과 동학 농민군이 힘을 합하여 일본군을 몰아내자고 피를 토하며 호소하였네만 정부에서는 정반대로 관군과 일본군이 힘을 합하여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고 말았네 그려. 그래서 우리 백성 20만 명을 학살하고 조선은 일본과 동등한 독립국이라는 허울 좋은 조약을 맺고 청나라에서 떼어내어 일본이 식민지로 만들었다가 병합해버리고 말았었네. 국가는 자력으로 힘을 기르지 못하면 어쩌다 살아남는다 해도 또 위기는 닥치는 것이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네. 우리가 스스로 강한 자주독립국가가 되는 길 이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네.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하네. 북조선의 인민군과 남조선의 국군이 힘을 합하여 미군과 중공군을 몰아내야 하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우리는 중국을 등에 업고 국군을 죽이고 있고 남조선은 미국을 등에 업고 인민군을 죽이고 있으니 이렇게 못난 민족이 이 지구상에 어디 또 있단 말인가. 박일우는 이를 부드득 갈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리철근에게 마치 학생이 선생님에게 묻듯이 간절한 표정으로 질문을 한다. 여보게, 무슨 좋은 수가 없겠는가? 또다시 유행을 바라는 수밖에 없네. 중국은 최대한도로 성공을 하여도 38선 이상은 밀고 내려가지 않으려 할 걸세. 마오쩌둥이 펑더하이에게 내린 주문이 바로 그걸 테니까. 중국도 미국은 두려워하지.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일세. 중국은 무서운 상대이지. 대륙에서 한번 패해보았으니까. 그래서 한 말인데 만약 다시 원래대로 38선으로 북남에 갈라진다면 북쪽은 중국이 좌지우지할 것이고 남쪽은 미국이 좌지우지할 것이 뻔하니 걱정이 않을 수 없네. 그러나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북남이 합치겠다고만 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세.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일세. 자네는 이런 깊은 속말을 평소에는 누구와 나누고 있나? 내 부관으로 대륙에서 팔로군 제4야전군 산하의 병사였던 김준환과 최재걸이란 자가 있네. 아직 계급은 소교, 중교에 지나지 않지만 참으로 국가대세를 논할 수 있는 두량이 있는 자들일세. 리철근은 이들과 함께 어느 땐가 기회가 오면 쿠데타를 일으켜 군권을 장악하고 전등석가처럼 남조선과 힘을 합쳐 평화통일을 일으켜버릴 구상도 있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 말만은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다. 아무리 얘 친구지만 그 뒤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며 이 말만은 누구에게 말해도 어차피 생사를 좌우하는 말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눈발이 그치더니 파란 하늘이 빼꼼히 대지를 비추며 강한 햇살이 쏟아진다. 아버지, 펑사령관께서 찾으셔요. 어느새 리미숙이 가까이 와서 아버지를 부른다. 리철근과 박일우의 대화는 그렇게 일단 끝이 났다. 사무실로 돌아온 리철근과 박일우는 펑더하이를 위시한 인민지원군들과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아쉬운 작별을 고해야 했다. 리철근은 딸을 안고 놓아줄 줄을 몰랐고 리미숙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 아쉬워 눈물바다가 되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나이들도 눈시울을 붉혔다.